바이든 대통령 쪽하고 공화당 상원의원들 간의 인프라 지출 법안에 대한 협상이 결렬됐다라는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립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어제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 간의 인프라 법제화 협상이 결렬됐다. 그 결렬되고 난 이후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초당파주의 시대는 끝났다. 바이파리즌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협상은 이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매코넬 의원이 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양측이 받아들여서 초당적으로 통과를 시킨 법안이 벌써 그 사이에 6개나 있었다. 저희가 더듬어서 생각해 보면 중국에 대한 제재라든가 아니면 아시안 증오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한 법률 이런 것들은 초당적으로 통과가 됐던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당적인 동의에 의해서 통과된 법안이 6개나 있었다. 그런데 언제든지 서로가 합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협력, 합의, 협상, 타협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갑자기 지금 이렇게 급정지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 쪽의 척 슈머 원내 총무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거의 벽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간에 지금 대화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매코넬 의원의 발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상원 의원들과 대규모 인프라 계획에 대한 회담을 끝내고 자신의 최우선 입법 우선순위의 초당적 타협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양당의 상원 의원들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하면서 나온 것이다. 공화당 의원들과 직접 면담이 있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공화당을 대표하는 셜리 무어 카피토 그 여성 상원 의원과 독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독대하는 자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이 원래는 2조 2,500억 달러의 인프라 예산을 처음에는 요구했지만 그것을 과감하게 1조 달러까지 내리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해놓은 그런 상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하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결국은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 그 독대, 카피토 의원과 독대를 한 이후에 양측의 반응을 보면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공화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도대체가 말이 통하지 않는다, 답답하다 이런 식의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고요. 민주당 쪽 이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화당 의원들과 좀 협상을 좀 논의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 밋 롬니 같은 그런 의원들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사진에 제가 밋 롬니 의원 사진을 놓은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둘이 이 미치 매코넬과 척 슈머가 공화당 대표 대 민주당 대표로 서로 간에 상원에서 협상을 조종했던 주관했던 이 대표들이 이제 협상 깨졌다라면서 갈라지는 그 틈 사이로 바이든은 이 밋 롬니하고 지금 만나서 얘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결국은 지금 민주당 쪽 그리고 백악관 쪽에서 노리고 있는 것은 공화당 내에 있는 라이노들 그러니까 무늬만 공화당원들이고 실제로는 언제든 민주당 쪽에 표를 내줄 수 있는 이런 라이노들 의원들을 갖다 끌어들여서 뭔가 협상의 타결점을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상당히 정치적인 지금 행보를 펼치고 있는 것이죠. 뭐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 40년간 의회 생활을 했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수를 쓰는 것은 아무래도 뭐 누구 못지않게 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정치적인 수를 써서 해결한다고 과연 그것이 좋은 법안이 될 수 있느냐, 좋은 계획이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거를 AP통신에서는 민주당 쪽에서 이 바이든 쪽에서 초당파적 공화당원들과 지금 접촉을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초당파적인 공화당원들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라이노다. 라이노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그럴듯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라이노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당적은 공화당인데 하는 짓은 민주당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라이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AP통신 같은 좌파 언론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 사람들은 대화가 되는 사람, 초당적인 사람, 당적을 초월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식의 의미로 초당적 의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도를 접하는 국민들은 밋 롬니 같은 의원들이 아주 훌륭하고 객관적이고 냉정하고 이성적인 그런 인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똑똑한 사람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민주당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묘한 한 가지 그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가 바로 그런 그 똑똑함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한국 역사를 보시면은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과거에 이 공산당과 민주주의 체제로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리었을 때 상당히 많은 지식인들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 이상하게도 이 공산주의자들은 뭔가 좀 똑똑한 사람, 지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 논리적인 사람 이런 식으로 좀 미화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것으로 보이죠. 상당히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한번 유물론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동시에 보수에서는 인간의 불완전성도 인정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드렸었는데, 보수가 보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귀하고 존엄한 존재이지만 하지만 동시에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하고는 좀 생각이 다른 것이죠. 공산주의자들, 특히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은 죽었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인간 본인, 인본주의적인 사상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상당히 물질적인, 유물론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모든 판단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점부터가 상당히 많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인간이 굉장히 절대적인 그런 존재로 군림할 수 있게 되고, 뭐 짜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 같은 경우에는 초인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거의 신격화되는, 신과 같은 그런 초인류를 이야기하는 상황까지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로 봤을 때는 공산당들이 얘기하는 인간의 모습은 굉장히 완벽하고 위대하고 신과 같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이야기하니까 그게 인간으로서는 훨씬 더 매력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지식인들이 거기에 혹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로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겪어보니까 그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그냥 허구이고 이상일 뿐이지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더라.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 인간이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면, 그렇다면은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미 인간들은 더 이상 신을 찾지 말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정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인간 스스로가 더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게, 넌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라고 사람들이 옆에서 막 죄인이라고 강요해가지고 세뇌당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제가 갑자기 종교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하여간 인간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면 그러면 진정한 보수가 되기 쉽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이 얘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래서 이 좌파 언론들이 그런 프레임을 씌웁니다. 마치 똑똑한 사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은 민주당인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된다. 인간이 불완전한데 정말 불완전하다는 걸 알고 있어야 그게 정말 제대로 된 지식이고 제대로 된 성찰이죠. 정말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도 알지만 본인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도 압니다. 그것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데 본인이 뭘 모르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제대로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제 이 좌파 언론들의 프레임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런 정도의 지식은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이 AP통신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화요일, 어제입니다. 공화당 협상 대표인 셸리 무어 카피토와 단 둘이 협상한 이후에 이 협상에서 손을 떼기로 마음을 먹었다. 왜냐하면 공화당과 대통령 간에, 이 조 바이든 대통령 간의 대화가 안 되는 핵심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투자의 범위, 인프라라는 걸 도대체 어디까지 할 것이냐. 다리, 도로, 종전의 인프라의 개념은 주로 그런 거였습니다. 아니면 수도관이라든가 가스관이라든가 이런 유틸리티에 관련된 부분들. 그런데 그것이 조금 더 시절이 지나면서 확대가 됐죠. 인터넷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인프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자체가
다른 여러 환경 자체를 바꾸는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도 중요한 인프라의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복지 혜택도 인프라로 이야기를 합니다. 복지 혜택이 잘 돼 있어야 그래야 사람들이 산업이 발전할 수 있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복지 혜택도 인프라의 하나다. 예를 들면 이제 보험 같은 거, 국민보험 같은 게 인프라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공화당 쪽에서는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얘기가 서로 좀 다른 겁니다. 어디까지가 인프라냐, 이 부분이 서로가 지금 이야기가 맞지 않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한 문제는 투자를 한 다음에 이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올리자, 대놓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법인세를 올리고, 그다음에 소득이 연 40만 불 이상인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올리고, 소득이 또 연 100만 불 이상인 사람, 자기 재산이 100만 불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또 무슨 세금을, 이게 세금을 올려서 결국에는 그 돈을 충당하겠다, 이런 계획인 것이고, 공화당 쪽에서는 세금을 올리지 않고 지금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서 다른 방법들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액수도 좀 다릅니다. 공화당 쪽에서 제시한 금액이 9,280억 달러입니다. 9,280억 달러. 그리고 바이든이 제시한 돈은 1조. 그럼 사실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몇백억 달러 정도 차이니까 거의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비슷한 금액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에서는 9,280억 중에서도 상당 부분 한 6천억 달러가 넘는 비용을 예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책으로 만들었던 예산에서 쓰지 않고 남은 돈을 거기에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이 두 해 동안 있었던 코로나 구제 예산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실제로 집행이 되지 않고 남은 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을 하자. 그게 한 6천억 정도를 사용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주장하는 거는 그거는 그것이고 그냥 1조 달러를 새로 투자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조 달러를 새로 투자하자. 공화당 쪽에서는 3,300억 달러만 새로 투자하면 된다. 나머지는 예전에 쓰려고 했다가 쓰지 않고 남아있는 돈을 쓰면 된다. 지금 이 상황인데 그 차이에서 서로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1조 달러는 꼼수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공화당이 이야기하는 그 돈 쓰려고 연방정부에 쓸 수 있도록 의회가 허락을 해주었으나 쓰지 못하고 남아있는 돈, 이게 한 6천에서 7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 돈을 그대로 합치면 바이든이 원하는 1조 달러에다가 합치면 1조 7천억 달러가 되는 것이죠. 1조 7천억 달러는 바이든 스스로가 2조 2,500억 달러 대신 그러면 우리가 1조 7천억 달러만 쓰겠다라고 개정안을 냈을 때 나왔던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이든 입장에서는 한 발만 양보하고 그냥 계속 밀어붙이겠다라고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에 비하면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제안했던 중재안은 두 발을 양보했었던 걸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타협점을 지금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 라인오드를 끌어들여 가지고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성공적으로 진행될지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